안녕하십니까. 섬채 김정환입니다. 제가 삼명통에 책을 내놓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오늘 그 삼명통의 이야기를 좀 하고, 삼명통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제 책을 샀는 독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삼명통에는 원래 저자가 유고 만민영 선생인데, 만민영 선생은 중국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때 황제가 가정이라 하는데, 황제의 그 년력을 보면은 1521년에서 1566년 사이에 그 지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민영 선생도 아마 1500년 그 중반에 그때에 책을 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민영 선생은 원래 그 당시 저서가 또 있습니다. 성악대성이라고 이야기 듣기로는 중국 그 국립도서관에 그 책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만민영 선생은 여서를 하남성 도사를 하는 것도 시작해서 참의까지 하신 분인데, 원래 만민영 선생이 명조를 세 군데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딘가 하면은 삼명통의 제3권에 총론 제 신설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천하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명조를 한번 공개를 했고, 다음은 6권, 삼명통의 6권을 보면은 격국을 설명했는 건데, 그 격국의 고정격국, 인수 배론격이라든가 또 충격, 자유사격 이런 것들을 설명한 한 거장인데, 6권에 보면은 장성부덕이라 해서 거기서 명제를 공개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는 장성부덕이라는 격이 거의 만민영 선생 명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만성생도 스스로 나는 장성부덕 격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군사, 무관의 일종의 군사를 내려온 돌보는 직이고 무관 출신으로 그렇게 자기가 근무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오나 하면은 11권의 명통부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서는 완전히 사주를 공개를 했습니다. 정사년 계년에 파직되고 모친상을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재난을 맞았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만민영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는 정사운하고 계연하고 천충, 지충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나쁘다. 다시 말하면 대운하고 유연하고 충을 하면은 상당히 나쁜 결과가 있다. 11권에서 명제를 올리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명통해가 제가 번역했는 그 책이 대만 모릉 출판에서 나왔는 책입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두꺼워서 가져다니기 힘들어서 제가 책을 찢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4권으로 분류를 해서 다 가져다니면서 책상 위에 놓기 편하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번역보다는 거의 해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한문이 빽빽합니다. 아마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한자까지 넣으면은 적어도 책으로 한 400페이지 책 12권, 최소 12권 이상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출간을 하면서, 원래 애시당초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제 의견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출간했는 건데, 이게 삼명통의 적요란 자체가 그런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적는다 그 말인데, 적요를 그래서 출간했고, 그래서 이거는 번역해가지고 해독해서 번역했다기보다 역결했다기보다는 편지에 가깝습니다. 편지에 가깝고, 뒤에 또 새로운 제가 발견했는 무슨 새로운 사주 감명법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책을 했었고, 그 후에 또 뭐 했냐면은 이제 삼명통의 별이라고, 적요는 너무 이제 아주 상세한 게 없고 전체 뽑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할까 싶어서 다시 책을 냈는 게 삼명통의 별입니다. 7권, 10권. 이 부분은 참 너무 좋은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보면은 질병관계, 논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금을 줘도 살 수 없을 만큼 주옥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명을 공부하고 사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삼명통의 별이 7권, 10권을 사서 한번 보시면은 꽉 막혔던 게 확 트일 정도로 그 내용이 진짜 알찹니다. 삼명통에 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면은, 삼명통에 구성되는 거 보면은 차이를 보면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삼명통의 제1권은 기초를 해서 틀면한 책입니다. 현조화 지시부터 해가지고 논 5행까지 해서 1권인데, 특히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나범 5행을 상당 분량 넣었습니다. 넣고
또 이 나보노 그 오행이 1권에서 나오면 더 양이 많은데 일부는 훼손되는 게 많답니다. 훼손된 것까지 다 같이 넣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처음에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공부할 때는 이 나보모 오행을 와 이렇게 넣었지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죠. 우리가 알기로는 나보 오행 용법이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발표된 거나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별 필요도 없는 걸로 왜 넣어놨지 하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사실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 전 11년에 거의 번역을 일단은 초벌은 다 했었습니다. 다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보고의 용도에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잡전 두 번째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책을 이제 쓰려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전체 한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신사를 보는 그때 신사를 교량을 해라, 신사를 경중을 교량을 해서 봐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잘 몰랐었죠. 근데 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보모행 가지고 바로 신사를 어떻게 작용하는 방법을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 하면은 3권입니다. 3권에 인신사의 호환신살이라고부터 좌우묘요 호환신살, 진술충의 호환신살, 전투강복 경충파의 부분에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해 들어가 보니까 신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나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신사를 보느냐, 그 설명이 아주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삼명통이라는 책이 어떤 신살마 그냥 적당하게 적용해가지고 어떤 보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해를 하고 이제 다른 부분도 계속 이해를 해보니까 이 삼명통이라는 하는 책은 막무가내 신사를 이야기했는 것보다는 나법 오행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평을 팽개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3군데 정도에서 자평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항상 오행이 먼저다. 오행을 보고 다음에 나법 오행과 신사를 참고해서 그렇게 사주팔자를 간명을 하면은 적중률이 훨씬 높고 잘 맞을 거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절대로 자평 하나만 가지고는 명을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꼭 나법 오행과 신사를 사용해서 명을 보도록 하라, 그런 말이 한 3군데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주로 이제 기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고, 제2권은 하드 및 홍범 오행에 대해서 설명부터 시작해서 논충격까지, 충격하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 칠충 있잖아요. 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까지 해서 간지와 간지 간에 또는 주와 주 간의 상호관계, 충, 합, 해, 파, 또는 신살, 화계, 장성하고 화계, 함지, 육해, 사명을 주로 설명했고, 이제 3군도 마찬가지로 기감록부터 해서 전투, 강복, 경충, 파해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살, 유계, 구교, 천라지망, 시박대패, 이런 식으로 신살에 관해 대해서 설명을 했는 책입니다. 특히 여기 삼명통에 나오는 신살들은 현대 세간에 유행하는 신살하고 종류가 좀 다른 게 많습니다. 반 정도는 좀 다릅니다. 실제 구교 이런 신살들은 현대는 사용을 안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특히 원진살도 현대 사용하는 원진살은 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양양음녀, 음남양녀로 해서 충전의 1위, 충우의 1위, 이렇게 감명을 하는 게 원진입니다. 그러면 현재 유용하는 원진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현대 유용하는 기문간살에 대해서는 자액살로 별도로 취급을 했는데, 기문간살은 또 자액살이기도 하고 또 파택살하고도 거의 유사하죠. 같죠. 단지 기문간살은 자유가 있는데 파택살은 자유가 5번째니까 어디서 5번째 하면은 그러니까 연지에서 5번째 전 또는 5번째 후, 이게 파택살인데 기문간살도 거기에 속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5권은 보면은 고인이 세운 제간인식의 이름의 뜻부터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정강격, 현대 이야기하는 정강격, 평강격, 인숙격, 이런 격부터 시작해서 비천농마, 걸록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는 게 또 6권입니다. 6권은 주로 이제 잡격들, 격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 권 전체가 격국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데 이 격국이라 하는 게 사실은 삼명통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은, 격국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제상을 지냈거나 크게 벼슬을
위치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층민이랄까 지금으로 말하는 중상층 이하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그런 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격국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게 뭐 안 되죠.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격국이라 하는 게 자체는 어떤 면으로 간지와 간지, 지지와 지지, 정간과 정간 서로 상호관계에서 어떤 발생하는 어떤 기운, 그 기운을 고조해서 찾아서 그냥 적응하는 방법, 그 어떤 징조를 배우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격에 맞고 격이 성립되니 안 되니 그렇게 따졌다가는 아마 아무것도 감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격보다는 그런 격이 있을 때 그 구성되는 요소들이, 오행의 요소들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느냐, 그런 징조적인 측면에서 공부하고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권은 이제 자평설번부터 해가지고 성정상모, 질병, 빈천, 흉악, 수욕, 여명, 소화, 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거 만민년 선생님께서 간법을 설명했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평식으로 이 부분을 저는 자꾸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해독이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자평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삼명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삼명법은 그 연주를 위주로 해서 연주와 그 청간을 록, 다음에 지지를 명, 다음에 나범오행을 신으로 해서 농명신 를 해서 감명을 하는 건데, 항시 신살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나범오행입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7권을 수록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논리를 이야기했는 게 많으니까 자평으로 들이대가지고 그냥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삼명법을 생각하면서 삼명법하고 자평하고 분류를 시키면서 그렇게 공부해야지 아마 정확한 공부가 될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8권은 시단을 이야기했는 건데, 갑자일, 갑일, 무자 시단. 이래서 어떤 면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면이 상당히 많아요. 갑일이, 예를 들어서 갑자시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했는 전체 다 설명했는 게 두 권에 분량이 됩니다. 기일 갑지 시단, 혹은 경일 무슨 시단. 이렇게 해가지고 두 권에 차지하는데, 8권, 9권은 제가 번역을 하다가 공부는 어느 정도는 되었지만은 번역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다가 제 카페에도 번역하다가 올리다 그만뒀는데, 사실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공부되고 이거를 우리가 감명하는데 명주를 추리하거나 통변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번역을 계속 했을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가 돼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권은 감명구결부터 무함, 잔료, 주정 5개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배울 게 많고 얻을 게 많습니다. 특히 구결 같은 거는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한 70%는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논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11권은 이제 기상편부터 해서 개성편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만민년 선생이 거의 주석을 달았는 거죠. 주의를 했는 건데, 만민년 선생이 어떤 논리를 펴는 것보다 다른 어떤 선인들이 쓴 것을 전부 다 직접 필사본을 하면서 다시 주석을 달아서 이해를 쉽게 돕게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12권은 원리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온 독보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민선생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책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하고 연구했던 부분 했었는데, 타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자기가 느꼈던 부분 쓰는 자기가 직접 수록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11권 비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검정신비부로 해서 유거 선생님께서 편찬한 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일반인, 군인, 상업, 예술, 종교, 국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쉽게 감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타 어떤 구결이나 타 어떤 선인들이 썼는 어떤 구결이나 부분에는 누락된 부분을 자기가 직접 임상을 하고 자기가 느꼈던 부분을 써놨는 게 유거 선생님이 써놨는 검정신비입니다. 기상편은 비교적 그 부분을 썼는 게 아니고, 오행보다는 전체 체상, 우리 팔자에서 전체에서 분류할 수 있느냐, 한섭한 사주냐, 화가 많아서 조열한 사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상편에서는 많이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예부 있고, 통일자, 참지, 명통부. 명통부는 서자편 선생이 썼는 글이라고 하는데, 객국에 대해서는 비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자편 선생께서 편찬했다는 명통부에 지금 우리가 요즘은 울령에서 구하는 격국들, 아마 자편
자편진전 시각 격국이죠.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쓴 책을 보면은 저교와 다시 7권, 10권, 11권, 12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틈새에 제가 또 연애자평 정찰이라서 책을 또 좀 번역을 해서 해서 책을 또 냈었는데 연애자평도 일반 그 사람들이 알기에는 뭐 신사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제목이 그 연애자평이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번역해서 그 해석해 보니까 신사를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 자평을 이야기했는 보면은 자평에 대해서는 주석을 다 달고 했었는데 삼면법에 대해서는 전혀 주석도 안 달고 그냥 간단하게 그 구별만 수록해 놓고 이런 한 부분을 보거나 설명하는 부분 전체를 보면은 애써 그냥 삼면법을 무시하고 자평을 띄우기 위해서 쓴 책이 그 연애자평입니다. 역시 여기도 나오는 격국들은 현대 이용하는 격국하고 상당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전 격국에 대해서 자유사격이나 또 충격, 인기배륜격 그런 종류 격들을 좀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심도 있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삼명통의 저교에서 뒤에 기세론을 한번 떠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기세론에 아주 유사한 게 있습니다. 냈나 하면은 우리 삼명통의 정찰에 보면은 보법 제1, 보법 제2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10페이지니까 210페이지에 보면은 보법 제1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서산 역감 선생이 취한 통변을 보면 대부분 식격으로 구분하여 거중 6격을 중요시하였다. 제2인 제살, 관인, 제살, 식신, 상간인데 영구 성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 법을 설명하면 간을 설명하면 제를 살피고 살을 만나면 인을 찾고 인을 만나면 간을 보고 이는 참으로 오묘한데 법에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현대에서 많이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죠. 간인상생, 재생살, 식신생제 같은 그 내용이라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그 삼명통의 저교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그건 기세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삼명통회를 공부하면서 기세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책을 냈었는데 결국은 읽어보면은 연애자평에도 제1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법 제2를 또 읽어보면은 육격법은 간을 만나면 제를 보아야 하고 제를 만나면 살을 보아야 하고 살을 보면 인을 보아야 하고 인을 보면 간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저교 삼명통의 저교에서 발표했듯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잖아요. 결국은 그 식상제 기세, 제강 기세, 간인 기세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이거 보고 참 충격을 좀 받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연애자평 보면은 원리를 상당히 심도 있게 쓴 책은 아니고 어떤 면으로 찾아보기 쉽게 요약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되었지만 거의 빠진 급시 전체를 수록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에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현대에 공부하시는 억부법이나 격국법으로 연애자평을 보면은 무슨 말인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시고 보면 연애자평이나 삼명통회를 깊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격국에도 여기 나눈 구계들을 적용시키면은 아마 일치월장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 삼명통회 이렇게 이제 책이 두껍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독자들이 공부하면은 최소한 5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10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자기 자아도 찾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모태가 돼야 하는데 5년 10년 세월 뺏겨다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이 전체를 요약해서 꼭 통변하거나 감명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지금 사실은 집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빠르면은 올 10월이나 11월 달에 출간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삼명통 하기 전에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주로 연애자평은 원래 연애자평은 무릉출판에서 출간된 이 책을 봤는데 이거 오타도 많고 글자 안 보이는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다시 진원서국에서 나왔는 연애자평 다시 원본을 하나 구해서 같이 보면서 연애자평 이걸 해석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자편진전, 적천수
적선수는 천미보다는 저는 찡이하고 보조 가지고 했는데, 적선수는 국내판도 상당히 많은 책을 샀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번역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거 답을 못 얻었어요. 못 얻어서 이제 삼명통일을 공부하고, 명파도 보면은 뭐 명파 명리, 명파명리 우리 박산 선생님께서 요즘 열심히 강의하고 계시는데, 명파 명리에 그 있고, 명리지요. 그 당근업 선생님이 쓴 책들이죠. 명파 단면 진리의 집지일, 이 참 좋은 책인데 이것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다 번역해보고 해봤는데, 삼명태를 공부하는 계기도, 계속 연구하는 계기도 그 단면 진리의 집, 명파 단면 진리의 집지일, 여기서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 삼명통일 공부를 계속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분은, 사실은 제일 존경하는 분은 하근춘 선생님. 하근춘 선생님께서는 그 팔자심리 주명하고 전국팔자 비결 총회라는 두 책을 내놓으셨는데, 전부 다 이거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4주를 먼저 뽑기 전에 일진을 바로 뽑았습니다. 일진과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4주를 뽑아가 보니까 같았습니다. 결국 요즘 팔자계라 하면서 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그 하근춘 선생님입니다. 팔자심리 주맥을 쓰신, 그리고 천국팔자 비결총회를 저술하시는 하근춘 선생이 가근신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만의 강문양 선생이 이제 연구를 해서 책을, 팔자신기 묘계와 팔자시공 현계,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시판이 됐죠. 그리고 삼명 쇼핑에서 인터넷 서점이죠. 거기서 대만에서 가져와서 국내 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문양 선생 책을 사서 이것도 다 읽어봤는데, 일진법으로서 상당히, 일진법보다는 이제 손님이 덜 왔을 때 그때 시간을 뽑아서 이제 점을 치는 건데 상당히 집중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몰입하느냐, 얼마나 몰두대가 있느냐, 거기에서 그 전개가 잘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개가 신통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몰두를 해서 기도를 좀 하시는 분한테는 가근신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근신계에 대해서 활용하신 분도 이야기 들어봐도 역시 활용도는 없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온라인에 간혹 보면은 삼명통의 내용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어요. 전혀 삼명통의 내용이 아닌데 삼명통의 내용이라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올라오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서 내가 놓친 부분이가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그걸 발췌를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건 모르겠습니다. 삼명토 공부 강의를 꼭 중요한 부분만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는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다시 생각을 들고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